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또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 이야기입니다. 파면 팔수록 비리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박형준 후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5개. 거기에 또 한 건이 추가됐는데요. 이번엔 왜 그가 돈이 있어도 소유할 수 없다는 부산 LCT 로열층 오션뷰 17층과 18층을 위아래로 2채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까지 확인된 겁니다.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해서 대마도 뷰인데요. 풍수 지리학적으로 LCT를 용에 비유하면 눈에 해당하는 층이라 웃돈을 얹어줘도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주변 부동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말도 안 되고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구매했다고 하기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1년 사이에 40억 차익을 거두는 곳인데 누가 이런 곳을 되팔았을까요? 박형준 일가가 LCT 17층과 18층을 등기한 시점은 2020년 3월 4일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파트 2곳 모두 매매 시점이 2015년 10월 28일로 같은 날인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5년부터 박형준 후보는 이 LCT 로열층 2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건 저의 예측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합리적인 추론인 건데요. 당시 박 후보는 국회 사무처장 재직 중이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고가의 LCT 로열층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특혜 분양 시비는 물론 각종 비리와 관련된 의심과 의혹을 받게 됐을 텐데요. 그래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각각 1억과 500만 원을 더 붙인 가격에 구매한 거죠. 당시 거래가는 프리미엄이 붙어 3, 4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었지만 1억과 500만 원, 평균 5천만 원만 더 주고 헐값에 매입한 겁니다. 2019년 11월에 부산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몇 개월 후에 이 아파트 2채를 거의 같은 시기 한 달 간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침 RA 로열층 3호 같은 라인인 거죠. 근데 드문 일인데 여기서 더 뭐 그런 우연은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죠. 아주 운이 좋아서. 근데 그 다음 우연이 겹치는 게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리미엄도 평균 3, 4억인데 이 2채는 한 채는 프리미엄을 1억만, 네. 한 채는 500만, 합치면 한 채당 5천만 원만 프리미엄을 줬는데 여기가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으니까 가격이 오를 것은 명확관여했기 때문에 실제 20억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월 주민들은 동시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2사람이. 시세 차익이 한 20억씩 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프리미엄을 깎아주면서까지. 여기서 궁금증은 생겨야 마땅한 겁니다. 원래 주인들은 누구였길래 이런 걸 포기했을까? 동시에? 이분은 직계손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까지 모두 전수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수용해야 맞는 거죠.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 선거에 출마했을까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가 LCT와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자료는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연 씨가 LCT에 납품한 조형물입니다. 납품가는 10억 원인데요. 누가 봐도 재료비는 1,000만 원도 안 들어간 수준의 졸작입니다. 이런 걸 왜 이런 장소에 전시하고 싶었을까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제작비는 딱 봐도 많이 잡아 1억 원. 그러니까 납품가가 10억 원이니 9억을 넘게 챙긴 셈인데요. 1억 원짜리도 안 되는 물건을 10억을 주고 산 겁니다. 아무리 예술품이라고 해도 적정 가격이 있는 건데 유명 작가의 작품도 아니고 이걸 왜 10억이나 줬을까요? 박 후보는 LCT를 21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10억 원은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LCT의 조형물을 납품해서 10억을 받았으니 자기 돈은 사실상
이 3억 원만 들어간 거죠. 결국 LCT 75평 아파트를 박 후보에게 무상 분양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요. 박형준 케이스는 LCT 특혜 분양 중에 가장 악질적인 사례인 겁니다. 박형준 LCT 특혜 분양 혹은 무상 분양 의혹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것도 두 채씩이나 박형준 일가에게 팔았냐는 건데요. 만일 매도인이 동일이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박 후보는 매매 계약서 원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의혹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를 공개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떳떳하지 않다는 뜻인 거죠. 둘째, LCT의 조형물 수주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물의 조형물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데요. 공모가 없었거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이건 100% 특혜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단언컨대 수의 계약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MB 아바타들의 선거입니다. 박형준과 오세훈은 MB의 분신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오세훈의 투기 의혹과 박형준의 특혜 의혹은 MB 정신의 소박한 계승인 거죠. 이들은 국가는 수익 모델이라는 MB의 반띵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MB 시즌2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딴지 게시판 두밀두밀님이 작성한 게시글을 대부분 인용하여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더국당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데일리민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실을 찾아드리는 고민정입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이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06년 3월 서울시는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한다며 건교부에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혼선이 있었다라면서 자신의 거짓을 인정했습니다. 오 후보는 또한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계속된 거짓 해명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오늘의 해명이 더 큰 쓰나미가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